안녕하세요. 이보기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나이 들어 노인이 되면 노인의 명칭이 늙은입니까? 어르신입니까? 노인이 돼도 외롭지 않게 멋지게 살자, 이런 주제의 방송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지면 그러면 어차피 외로움으로 혼자 남고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 길로 가는 것인데 어떻게 멋지게 지혜롭게 살다가 떠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가족이라는 최초의 집단에 소속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키우고 가문을 이루고 그러면서 공동 경제 공동체를 가지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리고 행복을 노래하고 자연과 사회와 연관 지으면서 살다가 나이 들어지면 외로움을 스스로 느끼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할까?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순리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인생의 외로움이 큰 고통 중에 하나는 것은, 이 외로움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이 들어서 80 넘으니까 전화 올 때도 없고 할 때도 없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다. 근데 어느 제가 잘 아시는 훌륭한 분이 잘 성장해서 잘 커서 출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강 팔당대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자살하신 겁니다. 뭐 원인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 그 양반은 아마 과거에 누리던 그 외로움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들을 하지만은, 사실 늙어서 외로움은 닥치는 건 숙명입니다. 운명은 앞에서 다가오지만 숙명은 뒤에서 화다처럼 날아오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게 숙명입니다. 늙어서 세상 떠나는 건 숙명이잖아요. 같이 살던 사람이 나이 들어가다가 먼저 떠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독거노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 중학교를 시골에 다녔기 때문에 시골 친구들이 가끔 이제 요즘 만나보면 옛날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세상을 먼저 떠난 친구 많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그럽니다, 만나서. 그래도 다들 떠나갔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건 얼마나 다양한 일이냐 이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헤어집니다. 나 혼자 외롭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잖아요. 다들 외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감내하고 속내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면하기 위해서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또 혼자 사는 방법도 개발하고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 움직이는,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때는 빛나 보이죠. 그러나 그 꽃도 혼자 뽐내다가 시들어지면 보는 이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늙어도 버텨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을 살다가 예외 없이 빈손으로 떠나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후회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했냐? 인생은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뭐냐? 내 인생, 저는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약점이라고 봅니다.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사는 동안에 돈을 벌어야 돼, 경제활동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의 약점입니다. 더하는 것은 인생의 연습개미였기 때문에 돌아보면 늘 후회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그럴 걸, 그때 그 누구 말을 들을 걸, 그때 그 여인과 그 남자와 결혼할 걸, 그때 그 땅을 살 걸, 그때 땅을 팔 걸. 근데 대부분 자기가 선택한 것도 돌아보면 후회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후회된 일 가운데 제가 하나를 제일 큰 걸 따진다면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후회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더욱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권위로 복종을 요구하고 바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억누르고 못하게 했던 일들이 지금 후회가 됩니다. 큰아들이 음악에 재질이 있었습니다. 고3 때 음악을 하겠다 그러는 걸, 음악을 하겠다는 걸 나는 그거를 억눌러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내 집에 보니까 걔들끼리 따로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양한 취업을 가지고 아주 호기심이 많고 그런 재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없이 소설을 쓰겠다고 그랬어. 내가 아니 소설을 지금 뭐 소설가가 무슨 밥 먹고 사는 줄 아느냐, 소설가 가난해 이러고 소설을 쓰겠다는 그 아이디어, 이것을 내가 말렸습니다. 어느 날 또 권투를 하고 싶다 그래. 권투를 해보고 싶다. 그것도 내가 대학교 가려니 무슨 깡패 되려느냐 권투를 하느냐 억눌렀습니다. 내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보면 물론 지금은 그 두 아들 다 성장해가지고 큰아들은 외국 회사에 가서 잘 지내고 있고 둘째 아들도 대기업의 중견 간부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더 그들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격려해줬다면 지금보다 더 큰 그릇이 되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뜻한 말로 격려 칭찬보다는 잘못된 일이 뭐 없나 찾아가지고 그거 야단치고 그걸 고쳐주고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교육의 기본인 줄 알았던 것이 지금 후회가 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에게 혹시 공감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반성의 계기를 함께 느끼기 바랍니다. 자, 돌이켜 후회될 가운데 또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좀 더 돈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대책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지금 노후 문제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경제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경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노동의 가치를 고부가치를 수 있다면 뭐냐, 그건 간단한데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높은 대우를 받고, 노동을 해도 노동 가치가 고부가치 될 수 있는 노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과 고단위의 정보를 제공해 줘야 그쪽에서 나한테 반대급부가 소위 연봉이 올라가고 대가가 떨어진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농산물이라든가 뭐 제품 만들어 놓은 거 사다가 비싸게 파는 것, 아니면 제조업 물건 만들어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 걸 조립해 가지고 새로운 물건 만들어 파는 것, 이런 것을 만약에 일찍부터 여기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선택의 폭이, 삶의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노후 대책을 젊어서부터 하는 게 답인데, 저는 공급과 오로지 그것만 살기 때문에 공급 저축도 제대로 못했고 부동산 등 소위 말하면 노후 대책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에 이제 후회되는 일 하나가 삶에 대한 가치 선정의 오류입니다. 저는 오로지 공직자였기 때문에 이거를 천직으로 알고 충성해서 오로지 삶의 가치를 공직에서 남과 경쟁해서 승진을 하려는 것이 그 지나친 욕심으로 작용을 했고, 그런 과정에 지식 테크나 아니면 재테크 같은 걸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뭐 소확행, 뭐 워라밸,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결국 그렇게 되기가 결국 뭐냐, 가족들을 고생시키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식들도 더 큰 나무로 대들보로 가문을 키울 수 있는 인재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아쉬움, 이것이 후회될 일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이 먹고 대접받고 싶다면 뭐가 필요하냐? 사실 누구나 나이가 먹으면 노인이 되잖아요. 노인이 되면 장수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장수 되려면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먹는 게 뭘 많이 먹느냐 그러더니 어느 의사분이 농담삼아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으려면 나이를 많이 먹어야죠, 장수하려면요. 근데 노력하지 않아도 나이는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살면서 나이만 먹고 장수하면 뭐합니까? 대접받고 살아야죠.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대접의 정도가 다릅니다. 젊은이와 노인의 정확히 구획할 필요는 있지만 대립관계는
대립관계보다는 상호 보완관계로 협력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노인과 젊은이의 기본은, 노인은 건강이 기본이고요. 자기 스스로 지켜야죠. 경제적 부담이 없이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손자나 자식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고, 젊은이들은 기본이 취업은 기본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불법 부당한 일에 가담하지 않아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기대되는 사회적 호칭은 늙은이, 노친네, 할배, 실버, 꼰대 뭐 이런 것보다는 항상 무시당하는 호칭이잖아요. 존재되는 존경받는 호칭은 어르신 아니면 선생님 호칭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대접받고 싶다면 명품인생에 대해서, 명품인생은 일반 가방이나 시계에 대한 명품처럼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점점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존경받는 인생 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중요하다 봅니다. 첫째, 잔소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주변에 감당이 어려운 요구 하지 말고, 칭찬과 도와줄 일이 없느냐, 돈을 어떻게 내가 좀 해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 선물을 준다거나 남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어떻게 이끌어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스스로 구차하고 죽는 소리 비굴하지 하지 말고, 이제 죽어야지 나는 너무 오래 살았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남의 흉엄으로 덮어주는 삶. 젊은이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어르신다운 생각과 행동이 필수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살만한 세상인가, 이런 주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젊은이와 노인은 나누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대립관계가 아니고 서로 협력관계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꿈을 갖게,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 문제로 부각시켜줘야 됩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노력해도 내 집을 갖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내 집 갖지 않겠답니다. 출세해서 뭐하냐, 결혼 비용, 아기 키우는 비용, 애들 가르치는데 귀찮은 일, 간섭받는 일 많기 때문에 요즘에 MZ세대 젊은 애들은 7가지를 포기한다는 소위 실포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좋은 연애, 결혼, 자녀 양육, 좋은 직업, 내 집 갖는 거, 꿈 갖는 것, 인간관계, 이것은 포기한다. 7가지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살아갈 날이 구말린데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본질이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런 가치관이 절박한데 이것을 포기하는 현상은 극복대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젊은이 문제의 사회적 분위기는요, 지금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고,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들이 수천억 단위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보도될 때마다 몇 천만 원 한 번 활동에 수익을 걷고, 빚빈 부익빈은 가속화되고, 금수 흑수의 경계선은 무너지지 않고, TV나 보면 연속극 같은 거 화려한 생활이 눈에 보이고, 예능인들 이런 사람들이 고소득을 보고 해서 1년에 뭐 몇 억을 벌었다, 한 번 출연하면 1,000만 원을 번다 이런데, 그들이 아르바이트하고 노동을 갖추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 이제 국민들이 다 같이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새 정신개발운동을 개발해가지고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 노력하는 시대 국민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젊은이의 꿈을 주기 위해서는 희망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시드머니를 제공해서 자립의 기반을 넘치게 해주고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이런 것 필요하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주어라 하잖아요. 그리고 쫓아라 하잖아요. 비난하기보다는 길을 만들어주고 격려하는 이런 분위기는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이 해줘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노인들도요, 요새 독거노인 문제가 독거노인, 사실 독거노인이 왜 증가하느냐, 이 이유는 답이 간단합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가 되었습니다. 80년도 노인 인구가 5%일 당시에는 60세에 은퇴하고 나면 평균 수명이 65세였습니다. 남자가 61세, 여자는 70세였습니다. 43년 전에 대비할 때 지금은 평균 수명이
18, 18세가 올라갔습니다. 18년이 올라갔습니다. 노인이 수명이 늘어나니까 노인 부부가 늘어나고, 부부가 동시에 죽지 않으니까 한쪽 부부가 사라지면 혼자 사는 게 이제 독거노인이잖아요. 혼자 살으니까 독거입니다. 독거노인이 되는 건 상식인데, 더군다나 도시와 핵가족 시대가 돼서 따로따로 살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식들과 부모가 서로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결국 가는 게 뭐냐? 이제 노인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향하고 자식들은 돌보지 않으니까 자식도 남이다, 이런 얘기가 보편화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노인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혼자 살아도 살만한 세상의 노인 문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혼자 살아도 즐기는 삶을 개발해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은 심하고 낯선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익숙하면 즐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 가끔 만나면, 부인이 열흘 동안 미국 여행을 간다. 그러면 친구들이, 야, 너 해방이다. 나 해방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혼자 있으면 집에서 무슨 옷을 입던 벗던 누구하고 아무 간섭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음식을 내 혼자 그냥 찾아 먹고, 보고 싶은 TV 프로 내 맘대로 보고, 신나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누굴 만나서 무슨 말을 해도 아무 탓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해방인 일이 이런 거거든요. 혼자 살면 이걸 매일 느끼니까. 다만 이것은 최소한 경제 문제가 감당할 수 있고 죽어야 안정됐을 때는 얘기지, 뭐 노숙자라든가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지요. 만약에 자녀들과 지금 따로 살고 있다면 경제적 도움을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요구하여, 부자스럽게 치명국이지 말고. 왜? 요즘에요, 최근에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상속재산 반환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생활비 더 달라고 생활비를 요청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미리 유산을 내게 주는 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요즘은요, 집에 금고 하나 정도 둬가지고 자식들이 오면은 금고문 열었다가 자식은 얼른 닫고, 중요한 손자에게 뭐 하나 물건 주려면 거기서 꺼내준다면 얼른 닫고, 그 문제가, 거기 뭐가 들어서 그렇게 감추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유언도 있고 너희들에게 유산 줄 것도 여기에 다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열어봐라. 이러니까 자식들 오면 거기에 뭐 크게 뭐가 있는 줄 알고, 어디 부동산이 있고 뭐 돈이 현찰이 있는 줄 알고 그 근거에 신경을 씁니다. 자식들끼리 얘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저 금고는 다 모인 데서 함께 개봉하자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갔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 모여서 금고문을 개방했는데 금고 속에는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 속에는 글씨 한 장, 땀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노력을 하라는 거죠. 이게 유산이고 유언이라는 말을, 이건 뭐 일종의 누가 만든 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생각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떻게 되냐면, 자녀와의 관계는 원만하게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복원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가족이라도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혹시 자식에게 후회가 남아있다면 지금 바로 미루지 말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십시오. 우리가 현상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이제 자식들 오면은 그냥 자식들 들으라고, 야, 누구 아들은 대기업에 임원이 됐는데 매달 아버지에게 용돈을 따박따박 듬뿍듬뿍 주다더라, 이렇게 들으라고 얘기를 하면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친구 아버지는요 큰 빌딩을 미리 상속해줘가지고요, 걔는 월급 받지 않아도 거기서 나오는 집세로 건물주가 돼가지고 땅땅거리고 산답니다. 이건 뭐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당당하게 말하기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키울 때 학비 내줬죠, 결혼시켜줬죠, 옷 사줬죠, 결혼할 때 집 전세든 내 집을 얻었죠. 그 분가시켜줬습니다. 그 부모로서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자식들에게 기대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자식들이 아직도 밥성 한다거나 아직도 용 손 벌리고 나온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하지 말고 재산은 있는 척 그렇게 부모는 살아야 됩니다. 나는 조사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난 자식에게 남길 생각도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탓하기보다는 내 탓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말로 자녀들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노인이 외로움은 본질이고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근데 당당하고 멋지게 살다가 떠나자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외로움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어지는 건데 이것은 외로움은 죽어야 끝납니다. 후회하는 일이 있어도 나이 먹고 노인이 되었다면 대접받고 싶다면 혼자라도 살만한 세상에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성이 된 자녀들은 부모의 자세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의도적인 노력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어차피 지난 건 감사하고 오늘은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만족을 하고 그래도 희망을 내일에 갚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남기는 말은 과거 한탄하지 말고 미래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외로운 삶을 이기는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보기TV는 여러분과 더불어 이제 끝으로 스마팅 하겠습니다. 스마트하게 화이팅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팅 감사합니다.